다시 여러분들의 일의 가치를 정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얼마나 코드를 빨리 치고요,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빨리 짜고 거기에다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빨리 설치하고 최대한 MVP를 빨리 달성하는지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빠르게 구현하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거는 AI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니어 개발자들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개발 능력, 코딩을 잘 짜는 거가 아니라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의 여러분들 부서에 이런 비즈니스의 이런 결과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경영학 전공한 저는 이런 걸 잘하지만 코딩을 못하는 반면에,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은 코딩 잘 짜는 건 아주 잘하는데 경영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적인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고객에게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 판교 쇼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쪽에 이제 취업이 정말 지금 안 되고 있다. 개발자들을 정말 낮추고 있다. AI 생성형 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다 느끼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AI 코파일럿이라든지 커서라든지 리플렛이라는 것들이 생성형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니어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코딩 작업들, 단순 작업들을 이제 이 아이들이 해주다 보니까 굳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메타에서 이제 개발자들을, 이제 AI 전문 개발자들을 스카우트를 해왔습니다. 챗GPT나 이제 유명한 AI 회사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왔는데, 거기서도 연봉 자체를 1,400억 정도 주면서 이렇게 연봉을 계약을 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 전체 팀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입보다 AI 도구를 더 능숙하게 더 잘 다루는 소수의 실력자들, 그리고 고액 연봉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다. 그럼 강사님, 제가 지금 이제 막 신규 개발자가 돼야 되는데 개발에 관련돼 있는 일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까? 물론 개발에 대한 부분들, 인사이트를 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개발을 도와주는 AI 보조 툴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게 좋겠죠. 커서 AI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내가 짜는 코드가 이 이제 비즈니스 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용이 측정이 되고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고객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는 게 우리 개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불안한 건 맞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교육을 나가다 보면 3, 4년 전만 하더라도 문송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름방학 되면 뭐 부트캠프 열리고요, 코드 배운다고 문과 학생들이 파이썬 공부하러 다니고 그랬다고요. 불과 4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2025년은 약간 역전된 느낌이에요. 예,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 혹은 공대 나오신 분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빨리 달려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 코드를 더 공부를 해야 되거나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트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AI 툴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루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코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서비스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기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AI 오퍼레이터. 결국에는 개발을 하고 개발 뒷단에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고 그거를 AI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하면 신규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면접 볼 때 어필이 된다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면접 볼 때 그냥 저는 이런 코드를 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먹히는 시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나 뽑아주세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이거 뭐 개발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월급을 지출해야 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딱 단순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좋은가. 한 달에 이 직원한테 300만 원 내가 월급을 주는데 이 친구는 300만 원어치의 일을 할 수 있나? 300만 원치에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이 친구보다 또 다른 직원을 뽑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직원을 뽑을 수 있겠죠.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근데 3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3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AI 어떤 도구가 이 직원보다 뭔가 더 많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돈을 주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덜 들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 요 생각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 개발자 연봉 그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기준으로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전에 이제 과거 모델로 보면 회사에 보통 개발자 제가 이제 교육 같은 데 가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주니어 개발자 한 5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니어 개발자를 관리하시는 이제 시니어 개발자 1명이 있어요. 이 5명이 평균 4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1년에 2억이 나가요. 연봉으로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개발자에게 1억 준다고 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월급이 3억 정도 나갑니다. 사장님은 5명 쓰는데 3억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니어들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바로 신규 개발자들이 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 정도, 2년 정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직장인에 맞는 핏을 맞추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안 그만두면 다행이지만 하다가 그만두면요. 그러면 더 힘든 겁니다. 신규 채용하는 입사자들이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장님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1년에 3억 5천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AI 툴들이 나오면서 사장님들이 좀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게 이걸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보십시오. 시니어 한 명은 1억 2천 정도 더 주는 거예요. 차라리 AI 툴 뭐 팀장님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라고 하더라도 뭐 100만 원 정도, 뭐 지금 제가 50만 원 정도 잡았지만 100만 원 하더라도 뭐 1200만 원입니다. 1년에 하면. 그리고 교육관리 비용 뭐 거의 없죠. 그냥 혼자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워크플로우를 어쨌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더 잘 알겠죠. 어떤 원리로 어떤 기능으로 돌아가는지는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비개발자들이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개발하는 AI를 배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반복해주는 업무가 시니어는 이제 어쨌든 더 이렇게 집중해서 더 만들 수 있고 주니어보다 2~3배 더 빠르게 작업 속도를 내니까 사장님은 너무 좋아하죠. 근데 돈은 1억 2천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자를 뽑아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다시 여러분들의 일의 가치를 정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얼마나 코드를 빨리 치고요.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빨리 짜고 거기에다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빨리 설치하고 최대한 MVP를 빨리 달성하는지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빠르게 구현하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거는 AI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도메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달의 민족은 어느 도메인에 있고 쿠팡은 어느 도메인에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경영이나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개발자분들이 이제 인사이트를 좀 넓혀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업무를 하러 가기 전에 이미 나온다니까요. 사장님이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면접을 본다고 합시다. 코드를 더 빨리 구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왜? 이미 자기 회사에 쓰고 있는 코드 프로그램 그 AI 툴이 엄청 잘해주거든요. 이미 지금 시니어 팀장 김 팀장님이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니어 분들이 내가 코드를 더 잘 씁니다. 나는 이런 언어 잘 할 수 있습니다. 가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뭔 생각할까요? 그거 니보다 커서 AI가 더 잘해줘. 클로드 코드가 더 잘 잡아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언어를 배웠는데 이 언어로 프론트엔드에 이제 이런 버튼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고객들이 이제 클릭률이 더 높아지는 왼쪽 상단에 다른 것보다 오른쪽 상단에 더 다른 게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클릭 유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백엔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인사이트를 제공해준다고 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개발도 하긴 하는데 얘가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겠구나. 지금은 조금 느릴 수 있겠지만 키워놓으면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기획하는 것도 얘 할 수 있겠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